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소중한 이들이 여러분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닫고 멀어져 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따뜻한 저녁 식탁의 웃음일까요? 서로를 위로하던 손길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들과의 연결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늦어? 또 실수했어? 같은 말들이 익숙함 속에서 무심코 튀어나오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높은 벽을 세우고 차가운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녹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런 말투를 쓴다면 얼어붙은 관계도 다시 따스해질 수 있죠.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가족에게는 이 말투로 말해야 높은 벽도 허물고 차가운 마음도 녹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일상 속 말의 힘을 들여다볼게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 말을 자주 건네면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이 느끼실 감정은 감동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 한 지인에게서 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름은 민서 씨라고 해볼게요. 민서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남편과 최근 자주 다투고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퇴근 후 늦게 들어오자 민서 씨는 평소처럼 툭 내뱉었죠. 왜 이렇게 늦어? 집엔 관심도 없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민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변명이지. 나한테 신경 쓰는 게 있긴 해? 그 순간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해요. 민서 씨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말투가 남편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긴 적이 있으신지. 민서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닿아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만큼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스며들죠. 하지만 반대로 예쁜 말 한마디가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이 떠오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민서 씨의 말투는 그 순간의 짜증과 불안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바꾼다면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서 씨의 사연을 시작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을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앞서 민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에게 던진 날카로운 말이 어떻게 마음의 벽을 세우는지 보셨죠? 이제 첫 번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일상 속 사례를 통해 공감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말투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그걸 그대로 던지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며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건네죠. 예를 들어 가족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왜 이렇게 늦어라며 툴툴거릴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바빠서 힘들었겠다. 괜찮아? 라며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립니다. 제 친구 중에 은주 씨가 있습니다. 은주 씨는 엄마와 함께 사는데 며칠 전 엄마가 저녁 준비를 늦게 시작한 날이 있었어요. 배고프고 지친 상태에서 은주 씨는 순간 짜증이 치밀었죠. 엄마, 왜 이제야 해? 나 배고프다고 했잖아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하지만 은주 씨는 입을 다물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좀 피곤했나 봐. 내가 도울까? 그 말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금방 될 거야. 고마워라고 답했죠.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툭 던질 뻔한 말을 삼키고 대신 따스한 말로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은주 씨의 말투는 엄마를 배려한 작은 선택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죠. 저는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상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게 일어난 아이에게 왜 이렇게 게을러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아. 이 말은 아이에게 부담 대신 위로를 주고 하루를 더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요. 작은 배려가 담긴 말투가 가족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배려 없는 말을 던진 후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은주 씨의 이야기를 통해 말투가 바뀌면 분위기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주 씨는 짜증을 참고 엄마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죠. 그 결과 그날 저녁은 서로에게 더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투가 중요한 걸까요? 어쩌면 가족은 가장 가까운 만큼 서로의 감정을 쉽게 간과하기 때문일 겁니다. 익숙함이 날카로움을 낳고 그게 쌓이면 벽이 되죠. 하지만 배려하는 말 한마디는 그 벽을 허물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은주 씨처럼 우리의 말투도 조금만 바꾼다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국 시인 존 던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연결고리예요. 은주 씨가 엄마에게 건넨 배려의 말은 그 연결을 더 단단히 만들었죠.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한번 배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다음으로 말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앞서 은주 씨의 이야기를 통해 말 잘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로 어떻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지 보셨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들여다보며 또 다른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공감대를 이어갈게요. 두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말로 희망을 전한다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희망을 심어줍니다. 힘든 순간에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죠.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왜 이렇게 못했어라며 책망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이번엔 힘들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며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웁니다. 제 주변에 현수 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수 씨는 아빠로서 아들 준호가 축구 시합에서 졌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준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에 돌아와서 나 너무 못해서 팀이 졌어라며 속상해했죠. 현수 씨는 순간 왜 제대로 안 했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너 열심히 뛴 거 아빠가 봤어. 다음엔 더 멋지게 골 넣을 거야. 그 말에 준호는 처음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진짜? 그럼 더 연습할게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 그들의 표정이 바뀐 적 있으신가요? 현수 씨의 말투는 준호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줬어요. 저는 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상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다고 해볼게요. 오늘 또 상사한테 혼났어라는 말에 왜 그러게 했어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넌 잘 해낼 거야. 이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함께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해줍니다. 작은 긍정의 말이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부정적인 말만 건네다 서로가 멀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현수 씨의 사례를 보며 긍정적인 말투가 가족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현수 씨는 준우의 실수를 탓하기보다 다음 기회를 이야기했죠. 그 결과 준우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왜 이런 말투가 효과적인 걸까요? 어쩌면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긍정적인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밝게 비춥니다. 현수 씨처럼 우리도 힘든 순간에 희망을 전하는 말을 건넨다면 가족 사이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떠오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현수 씨는 준우의 실패가 아닌 그의 노력을 마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긍정적인 말로 전했죠.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으로 말 잘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민서 씨, 은주 씨, 현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말 잘하는 사람이 배려와 긍정으로 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배려하는 말투와 희망을 전하는 긍정적인 말은 이미 높은 벽을 허물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데 큰 역할을 하죠.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들여다보며 또 다른 실생활 사례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고민해 볼게요. 세 번째 특징은 진심이 담긴 칭찬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진심을 담아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단순히 잘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았는지 이야기하며 마음을 전하죠. 예를 들어 가족이 맛있는 저녁을 차렸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맛있네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이 요리 진짜 맛있어. 너의 정성이 느껴져서 더 특별해라며 노력을 알아주는 말을 건넵니다. 제 주변에 지연 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연 씨는 최근 아빠 생신에 가족 모임을 준비했어요. 아빠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지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고기 이렇게 맛있게 구울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건 아빠 덕분이야. 그 말에 아빠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별거 아닌데 뭐라고 하셨지만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식사는 평소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죠. 지연 씨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웃으시는 걸 오랜만에 봤어.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을 때 지연 씨의 칭찬은 아빠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전했어요. 저는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칭찬이 얼마나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지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방을 정리했다고 해볼게요. 잘했다로 끝낼 수도 있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리한 방 보니까 정말 깔끔해졌네. 덕분에 집이 더 포근해졌어. 이 말은 동생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주고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작은 노력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이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며 왜 이런 말투가 필요한지 고민해 볼게요. 가족은 서로에게 익숙한 만큼 칭찬을 생략하기 쉽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죠. 하지만 지연 씨처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면 그 당연함이 특별함으로 바뀝니다. 아빠가 고기를 구운 건 사소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지연 씨의 말이 그 순간을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칭찬을 아낀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뒤에 후회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칭찬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관찰과 진심만 있으면 되죠. 예를 들어, 엄마가 아침을 차려줬다면, 맛있어 대신, 엄마, 아침마다 이렇게 챙겨주니까 하루가 든든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엄마의 마음에 따스한 바람을 불어넣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떠오릅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쉽지만 그 메아리는 끝없이 울린다. 지연 씨의 칭찬은 짧았지만 아빠의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도 가족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며 그 메아리를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을 통해 또 다른 말투의 힘을 알아볼게요. 이제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며 일상 속에서 그들이 가진 또 다른 말투의 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게요. 네 번째 특징은 부드럽게 설득하는 말투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강요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설득합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겨도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움직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늦게까지 TV를 보신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바라며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엄마 아빠 늦게까지 보면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좀 일찍 주무시는 게 어떨까라며 걱정과 제안을 함께 전합니다. 제 친구 중에 수연 씨가 있습니다. 수연 씨는 최근 남동생과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생이 매일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자 수연 씨는 화가 났죠. 너 또 게임했어. 이러다 건강 망가져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수연 씨는 한번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게임하는 거 보면 진짜 집중력 대단한데 조금만 일찍 자면 아침에 더 상쾌할 거야. 나도 너 챙기고 싶어서 그래. 동생은 처음엔 알았어라고 툴툴거렸지만 며칠 뒤부터 정말 게임 시간을 줄이더라고요. 수연 씨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그냥 화냈으면 싸웠을 텐데 부드럽게 말하니까 오히려 통했어. 가족에게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멀어진 적 혹은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 마음을 얻은 적 있으신가요? 수연 씨의 말투는 동생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끌어들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설득의 힘이 말투에 얼마나 달려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상에서 다양하게 빛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말에 집안일을 미룬다고 해볼게요. 왜 안 했어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주말에 같이 힘 합쳐서 하면 금방 끝날 거야. 나도 같이 할 테니까 해볼까? 이 말은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않고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마음을 움직이죠. 부드러운 말투가 서로의 감정을 지키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볼게요. 가족은 가까운 만큼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강한 말투는 저항을 낳지만 부드러운 설득은 이해를 끌어냅니다. 수연 씨처럼 비난 대신 제안을 담아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가능성이 커져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숙제를 강요할 때 빨리 안 해 대신 숙제 조금씩 하면 부담 덜 될 텐데 나도 옆에서 도와줄까라고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강하게 말한 뒤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부드러운 설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한번 숨을 고르고 상대를 생각하며 말하면 되죠. 수연 씨가 동생에게 건넨 말은 강요가 아닌 배려로 이어졌어요. 그 결과 동생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중국 고전 도덕경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수연 씨의 부드러운 말투는
동생의 고집을 꿰뚫는 물과 같았어요. 여러분도 가족에게 물처럼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세요. 다음으로 5번째 특징을 통해 또 다른 말투의 비밀을 알아볼게요. 이제 5번째 특징을 들여다보며 또 다른 일상 속 말투의 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게요. 5번째 특징은 감정을 다독이는 말투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힘들 때 그 감정을 다독이며 위로를 전합니다. 화를 내거나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로 상대방을 안아주죠. 예를 들어 가족이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왔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뭐가 문제야라며 따질 수도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속상했겠다. 괜찮아, 여기 내가 있잖아라며 감정을 먼저 받아줍니다. 제 주변에 민호 씨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민호 씨는 최근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며 전화를 걸어오셨죠. 나 이제 어떡하나? 너무 걱정되라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민호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엄마,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놀랐겠다. 일단 마음 좀 진정하고 나랑 같이 병원 가서 알아보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시며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나아지네라고 하셨어요. 그날 민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안심한 얼굴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가족이 힘들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마음을 다독여준 적 있으신가요? 민호 씨의 말투는 어머니의 불안을 비난하거나 덮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느낌을 줬어요. 저는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을 다독이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왔다고 해볼게요. 오늘 또 실수했어라는 말에 왜 조심 안 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오늘 좀 쉬면서 나한테 얘기해 줄래?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나누자는 손길을 내밀어요. 작은 다독임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이제 이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 볼게요.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가끔 감정을 외면하거나 몰아세우기 쉽습니다. 민호 씨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 다퉜다고 속상해한다면 왜 싸웠어 대신 마음 아팠겠다.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래라고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의 감정을 무시한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후회가 남았나요? 감정을 다독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공감하며 한마디 건네면 되죠. 민호 씨가 어머니에게 한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이었어요. 그 결과 어머니는 불안 속에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속담약은 입에 쓰고 위로는 마음에 달다가 떠오릅니다. 민호 씨의 다독이는 말투는 어머니의 마음에 달콤한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도 가족이 힘들 때 그 감정을 다독이는 말을 건네보세요. 다음으로 6번째 특징을 통해 또 다른 말투의 비밀을 알아볼게요. 이제 6번째 특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투의 힘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6번째 특징은 감사와 애정을 담은 말투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감사와 애정을 자주 표현합니다. 당연한 일에도 고마워를 건네고 사랑해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죠. 예를 들어 가족이 아침을 차려줬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묵묵히 먹고 끝낼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라며 애정이 담긴 감사를 전합니다.
제 주변에 은미 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은미 씨는 최근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손수 김치를 담가주셨는데 은미 씨는 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할머니가 있어서 참 행복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별거 아닌데 뭐라고 하셨지만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질 만큼 웃으셨어요. 은미 씨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그날 할머니 표정이 너무 따뜻해서 나까지 기뻤어. 가족에게 감사와 애정을 전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밝아진 적 있으신가요? 은미 씨의 말투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깊은 사랑을 전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애정 어린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느꼈습니다. 이제 이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 볼게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라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미 씨처럼 그 마음을 말로 꺼내면 서로의 관계가 더 단단해져요. 예를 들어 아빠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왔다면 수고했어 대신 아빠, 오늘도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정말 멋져라고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빠의 피로를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지 않은 날이 많으신가요? 그리고 그걸 뒤늦게 아쉬워한 적 있으신가요? 감사와 애정을 담은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에 작은 고마워를 더하면 되죠. 은미 씨가 할머니에게 한 말은 사소한 김치 한 조각을 특별한 선물로 바꿨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말 잘하는 사람은 배려하고 긍정적이며 칭찬하고 부드럽게 설득하며 감정을 다독이고 감사와 애정을 전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런 말투를 자주 쓰면 높은 벽도 허물고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마디씩 건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예쁜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떠오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없이 보내기보다 예쁜 말을 남기는 게 더 소중해요.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공감 가는 사연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